안녕하세요. 사고의 마침표 사고다. 저는 법무법인 한중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보험사가 처음에 제시한 합의금은 뭐냐면 최소예요, 최소.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나중에 받을 정도까지 감안해서 주지 않아요. 정말 최소한 이거 이하로 제시했다가는 내가 거의 보험사 문제가 될 수 있다. 거의 이 정도의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그 금액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보험사라고 하는 건 보험사 직원뿐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뭘 연락을 받았다 하는 손해사정사들이 이제 이 절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서 높이기 위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손해 전체 금액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손해 항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직접 손해, 그러니까 치료비. 이 치료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쓴 치료비도 있겠지만, 그런 병원에 낸 돈 외에도 어떤 무슨 도구가 필요했다든가 간병이 필요했다든가 이런 비용도 다 기존 치료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의 치료비. 그러니까 현재 치료비가 얼마 발생한 게 있더라도 앞으로 또 치료비가 들어갈 요소 있잖아요. 이런 치료비까지도 다 직접 손해에 포함이 되고요. 간접 손해는 휴업 손해 또는 이제 일시 수입이라고 해서 내가 다쳐서 제대로 일을 못한 만큼의 손해를 말합니다. 이 손해는 사고가 아니었다면 내가 벌 수 있었을 돈인데 사고 때문에 못 벌었다, 이런 비용을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위자료,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어떤 위자료인데요. 중요한 건 보험사에서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돈을 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병원에서 쓴 것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간병비는 안 드셨어요?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썼던 돈, 앞으로 쓸 걸로 예상되는 돈,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그리고 내 몸이 얼마나 다쳤는지, 그래서 흔히 이제 노동이익 상실률이라고 하는데, 내 몸이 얼마나 다쳐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일을 못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제시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절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사고, 배상, 보상 받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후유장애입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후유장애가 사실 사고당한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보상금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손을 좀 다치거나 손가락이 부러진 경우에 영구하게 7% 장애 이렇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계산하기 쉽게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30년 정도 더 일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0억에서 7% 정도의 노동이익 상실률이라고 하면 얼마죠? 벌써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호프만 계수라고 해서 앞으로 받을 걸 지금 받을 때의 어떤 이자율 같은 거 공제하는 공식 같은 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장애가 안 나와서 단순 치료비로 들어가면 몇 천만 원도 안 될 것이, 내가 노동이익 상실이 됐다라는 걸 입증할 수만 있고 이게 영구장애가 되게 한다면 억대 1억 5천 정도로 확 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걸 먼저 하자고는 절대 안 해요. 이거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판단이 좀 달라서 어떤 사람이 보기엔 한시장애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보기엔 영구장애로 보기로 하고, 어떤 사람이 보기엔 장애가 없는 걸로 보기로 해요. 여기서 최대한 의사 선생님에게 어필을 하고 이거 경우에는 더 많은 노동이익 상실률이 될 겁니다 라는 부분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그런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손해사정사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아는 의사가 좋게 떼어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는 보험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따라서 이렇게 끊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법원 감정의나 법원이 보기에도 신뢰할 만한 의사여야 되고, 그리고 보험사가 보기에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의사가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 결과 내기 위해서 감정 3번씩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랑 좀 친한 의사, 그러니까 역순으로 가는 거죠. 이제 보험사에서 보는 신뢰할 만한 의사가 분이 계시고, 이 분이 신뢰할 만한 다른 의사분에서 3번씩 감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1번에서 2번 정도 감정을 하죠. 그런데 이런 감정을 해서 내 몸에 일시 수입이 뭐가 있는지를 최대한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합의 금액의 자릿수가 바뀝니다. 100만 원대가 아니라 1000만 원대 될 수 있고요. 1000만 원대가 아니라 억대, 억대가 아니라 10억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챙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보험사의 단골 멘트 잘 대응하는 거예요. 원래 아프셨네요. 그럴 때 이제 전화 다 녹음되거든요. 원래 아프셨네요. 네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별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거 때문에 기왕증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피해자분도 과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게 내가 과실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증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악화시켰냐는 거를 이제 입증하는 게 핵심이 되고, 또 과실의 경우에는 사건 사고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내 과실이 얼마큼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의 멘트에 네네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그걸 믿으면 더더욱 안 됩니다. 물론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런 대답을 하셨다고 해서 100%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하고 인정한 상태로 1년, 2년이 지났어요. 그 뒤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다툴 여지가 별로 없겠죠. 근데 네네 했다가 내일 모레 변호사가 전화해서 그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커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구나,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수습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수습을 하시면 수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그 비율 자체는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먼저 보험사의 말에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이미 말하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될 몫은 절대로 보험사에서 챙겨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셔야 되고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저 같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움직이는 만큼 얻을 수가 있고 또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만큼 더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